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말씀 드릴게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2012년도에 학원에서 이런 식의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특강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유튜브를 찍어서 50분을 찍었더니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미에서 리틀팍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리틀팍스는 저 때문에 되게 많이 혜택을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마지막에 리틀팍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누가 댓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리틀팍스 홍보 동영상이구만. 이렇게 전화더라고요. 내가 진짜 홍보했다고 하고 돈이라도 받을 걸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 시킨 겁니다. 제가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보니까 정말 많은 동화책들이 있다고 레벨별로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시켰어요.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한 2년 반 정도를 그냥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고 설명이 나와 있고 단어 설명도 나와 있고 해설도 나와 있고 좋아요. 근데 얘에게 다 받아쓰기 시키니까 싫어했다고 말했잖아요. 단어 외우기 하니까 싫어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몇 번씩 하는 걸 아빠한테 보여주라. 네가 몇 번씩 했는지 확인만 시켜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게 만들었더니 참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한테 실험한 거죠. 미안하지만 마루타가 된 거예요. 얘가 7살 때 그렇게 했는데 9살, 10살쯤 됐는데 4학년 때인가 영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4학년, 5학년 돼가지고 학교에서 영어 하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고 영어 이제 들려주는 동화 내용들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근데 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걸로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그때부터 문법 좀 가르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건 정말 좋습니다. 성인들이 하기에는 물론 재미없긴 하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게 되면 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추천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학습 방법 설명되어 있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세요. 리틀팍스라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동화책. 그리고 여기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 픽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 중에 전체 관람가 만화 영화 있죠. 그거 정말 좋습니다. 전체 관람가 만화 영화. 이거는 들어보면은 물론 말이 빨라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그거 정말 저는 보면서 이건 영어 학습자료로 좋겠다 싶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했던 모아나라는 영화 있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지 않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책 보셨나요? The Diary of a Wimpy Kid. 예,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 강의를 들어봤던 분들은 알 건데요. 제가 이거를 우연히 알게 된 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제프 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의 한 신문사, 지역 신문사에다가 이 그림하고 같이 이야기를 실어서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올린 분인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이것 때문에 신문 부수가 늘었었답니다. 그래서 한 출판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책으로 엮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순식간에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있다 바로 2권을 썼어요. 또 그렇게 된 거예요. 3권, 4권 쓸 무렵에는 전 세계 몇십 개국어로 번역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혹시 자녀분이 있으시면은 한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다 이거 알아요. 그리고 제 학생 중에 지금 대학생 한참 지났군요. 이 친구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윈피키드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걸 보고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윈피키드 강의하세요? 정말 좋은 책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1학년 때 캐나다 애들한테 자기는 영어 못하는데 영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이거 맨날 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생각하기에도 와 이게 정말 영어 배우려고 온 한국에 있는 애들에게 좋다라고 느꼈나 보죠. 왜냐면요. 정말 생활 밀착형 표현들과 영어에서 볼 수 있는 구문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12권까지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고 학원 나갈 여유 없고요. 매일 정량화 시킬 수만 있다면 이거 그냥 음원 있으니까 CD로 사가지고 모조리 외우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책입니다.
저 옛날에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이 많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낸 책인데요. 이 글을 쓴 것은, 컨텐츠를 계속 쓴 건 강의하면서 틈틈이 썼어요.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드라는 책을 보고, 성인용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런 책들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쓰지 뭐 해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제 영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친한 그 영어 원어민들에게 나중에 감수를 받았어요. 물론 감수할 게 없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총 24개를 실었어요. 좀 긴 이야기고, 그러니까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드는 중학교 1학년의 목소리로 일기 형식의 글을 쓴 거라면, 이거는 성인, 그러니까 educated American의 목소리로 글을 써본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구문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급 단계를 벗어난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고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책은 되게 구성이 간단해요. 그 이야기 적어놓고 음원으로 다 만들어놓고 해설을 자세히 달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학원에서 저 책을 가지고 강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영어를 맥락이 잘 녹아있는 걸 갖다가 섭렵하는 게 영어 학습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강의를 제공하면 그거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로까지 제작을 했고요. 지난달까지.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활용했던 신문, 뉴스인데요.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뉴스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물론 아주 초심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뉴스에 나오는 영어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1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1년 하고 나서 뉴스에 나오는 영어는 못 알아듣는 게 없었습니다. 1년. 근데 물론 1년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죠. 몇 시간이요? 하루 18시간.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몇 년 걸리나요? 18 years. 18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심자들에게 지금은 뉴스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도 되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아주 쉬운 영어가 주로 많고 이 뉴스 영어는 저 윗부분에 되게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통역대학원 입시학원이긴 하지만 통역대학원 입시반은 저 위쪽에 몰아있고요. 밑에 강의를 더 세분화시켜 놨어요. 지내다 보니까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통역대학원 입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윈피 키드라는 책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나왔던 더 좋은 책, 2배 좋은 책 그런 책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뉴스는 비교가 쉽습니다. 근데 뉴스를 배우면 좋은 건요. 뉴스에는 영화에서 실험될 수 있는 모든 정말 좋은 패턴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용으로 쓰거나 이메일을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영어권 국가의 석박사 공부를 하러 간다면 이런 뉴스라든지 신문에서 보는 식의 영어를 따라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했다간 낭패를 봅니다. 너무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백워드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할 무렵 기본적으로 소통하는데 이제 문제 없다. 내가 영어하면 영어 잘한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확 늡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어의 수준이 확 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 아이들 9살, 8살 정도 아이 정도의 언어의 틀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인 아닙니까? 교육받은 성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뉴스를 습득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뉴스 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 된 거는 신문 기사라든지 뉴스로 된 건 ABC 뉴스가 있고 NPR 뉴스라는 게 있는데 다 ABC 뉴스는 컨텐츠를 다운받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NPR 뉴스라는 게 있는데 National Public Radio라고 해서 공영방송이에요. 라디오 방송.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음원도 받을 수 있고 스크립트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PBS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pbs.org예요. 근데 거기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음원도 다운받을 수 있고 대본도 공짜로 다 줘요. 거기도 공부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TED.com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TED.com도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물론 TED.com에 나오는 강연들 중에 상당 부분은 어려워요. 자막이 있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쉬운 것 빼고는 TED.com을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영화, 드라마, 시트콤을 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고 극악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일 어려워요. 국내에서 영어 배운 사람이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자막 없이 100% 이해한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자막 없이 보지만 보다 보면은 제가 놓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스토리를 이해하고 자막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안 받지만 저도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는 슬랭들이라든지 특정 문화적 요소들은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 가끔 보다가 영화 보다 보면은 돌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인들이 경험한 경험을 내가 똑같이 안 했으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너무 쉽게 이게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시트콤이 시츄에이션 코미디라는 뜻입니다. 상황극이라는 뜻이에요. 상황극의 특징은요, 오버한 겁니다.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들이 엄청 슬랭이 많아요. 영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슬랭을 쓴다. 이거는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슬랭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한국말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6개월밖에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에바 참치 참치 뭐죠? 꽁치 뭐 이런 거 했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격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아니에요. 정말 너무 슬랭이 많고 신조어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즈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프렌즈 정말 어려운 시트콤입니다. 근데 쉽다고 느끼는 거는요. 프렌즈를 옛날부터 자막 가지고 보아하는 분들은요. 거기에 전후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단어 몇 개만 들어도 대략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콤이 여러분이 쉽다고 느끼는 거는요. 언제 웃어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쵸? 보다 보면 하하하 나오잖아요. 그럼 웃긴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고를 때는요. 이러면 괜찮아요. 와 정말 좋은 해설이 있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는 영화 드라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급 학습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학습용이 아니라도 나는 자막을 최대한 안 보고 계속 영화를 봐야지.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주 학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래 하면 당연히 쌓여서 여러분들의 영어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주 학습이 되면 5년, 10년 안에도 여러분 영어가 누가 보기에도 놀랍도록 좋아지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 중에 몇 개 있는데요. 이 뉴스룸이 제가 작년 5월, 6월 달에 처음으로 뉴스룸이라는 그 미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강의 한 달짜리 강의로 만든 건데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강의하기가. 왜냐하면 문장 하나 나오면요. 배경 설명을 5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혼자 공부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배경 설명하려면 장난 아닌데. 이거 어지간한 미국 15살짜리 아이들 보면요. 뉴스룸 이해 못합니다. 미국 15살짜리 아이들이 뉴스룸 이해 못한다고요. 배경 지식이 엄청 많아야 되고 매일 신문 보는 사람이 뉴스룸 이해합니다. 근데 저런 걸 어떻게 혼자 공부한다고. 자막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공부 재료 구합니다. 재료 말씀드렸고요. 받아쓰기나 반복 청취하십시오. 받아쓰기 강력 추천. 내용 이해합니다. 해설서나 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아까 단어하고 문장 정리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습하기. 다 끝냈으면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들어서 복습하고 글이면은 글을 다시 읽어보는 식으로 복습합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이거는 이 아웃풋 부분이었죠? 중얼거려 보고 글 써보는 걸 꼭 하십시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클을 돌리시면 돼요. 그렇다면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분량을 정해서 어떻게 정례화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걸 구하셔야 되겠고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나는 하루에 가용 시간이 1시간이다. 나는 2시간이다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쉬운 나는 헐리우드 영어를 하겠어. 그럼 헐리우드 영화를 한 2분을 잘라보세요. 그럼 2분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루에 몇 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잘라서 매일매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요.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 이상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걸로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나왔던 표현들이 다음에 나오면 금방 떠오를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배워서는 미국인들처럼 미국에 가서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도 없이 많은 영어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클을 돌리시는 겁니다.